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8월 시장도 참 힘들었는데 9월 시장 역시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는 종목들은 잘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봇 관련주들 오늘 강한 시세 흐름 받아주고 있고요. 또 중국 요소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 요소수 관련주들 또 비료 관련주들까지 강한 시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테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 따라가는 게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 흐름 따라가는 와중에서도 상승 보여주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8월 또 시장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9월 시장 대비를 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수익 볼 수 있을지 오늘 수익의 정석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의 전문가님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의 생방송 공략주 준비를 해오고 계시고요.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힌트들을 생방송 중에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종목들로 좀 수익을 드렸는지 리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생방송 공략주 리스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테마에 맞는 종목들, 시세가 들어와주는 종목들 전문가님들께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로봇 관련주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가져와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또 2030년 부산 엑스포 관련주로 한번 이 종목 볼 필요가 있다라고 관심 종목에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송 공략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시장에서도 저희가 MDS테크, 솔리드,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연우 같은 중국 소비주 관련주로 또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방송 공략주면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짚어주셨고요. 매수가와 매도가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6.7%의 수익 이뤄내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미 보여줬었던 종목이지만 또 월요일 시장 그 이후에도 좀 강한 시세가 들어와주면서 6.7%의 수익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 추천 가격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 공략을 드렸고 매도가 역시나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 또 노란톡방 안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또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 수익 인증해주고 계신 모습까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방송 공략주였고요. 역시나 또 지난주에 오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방송 이후에 20%의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줬습니다. 어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주면서 이 휴림 로봇 역시나 로봇 관련주로 잘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음봉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방송 공략주로 준비를 해주셨던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MDS테크 역시나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방송 끝난 이후에 이윤호 전문가님 종목은 MDS테크다라고 종목명 정확하게 남겨주셨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또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또 23%라는 큰 상승 흐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역시나 MDS테크와 같이 오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또 20% 가까운 큰 상승 흐름 보여준 종목입니다. 다음 또 방송 공략주 보겠습니다. 연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화장품 관련주로, 중국 소비주 관련주로 전문가님들께서 당시 준비해 주셨던 방송 공략주인데요. 8월 18일 방송 종목이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22%의 상승
상승 흐름 가져가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나 또 중국 소비주 관련주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역시나 또 8월 18일 방송 종목이었고요. 당시에 조금 눌림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자리에서도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매수 가격 정확하게 방송 중에 공개를 해드렸고 또 18.4%라는 상승 흐름 나타내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공략주도 공략을 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도 또 따로 전문가님들께서 공략해 주시는 노란톡방 공략주가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공략주였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해당 종목 공략주로 나갔었는데 5%라는 실질적인 수익률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 분들에게만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 이 오브젠 역시나 매수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렸고 비중 역시나 저희가 100만 원 정도만 한번 담아보자라고 전문가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도가도 42,000원 이상에서는 모두 매도를 해달라는 식의 이런 저희가 정확한 타이밍적인 부분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너무 신나요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해주시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노란톡방 공략주 퍼스텍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그때 또 테마에 맞는 테마성이 짙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4.29%라는 수익률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의 정석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 꽉꽉 챙겨가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먼저 이윤호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금요일에 항상 찾아뵙는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재미없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를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주 시장 수익의 정석 방송과 함께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정리를 해 보시고 또 다음 주 시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이번 주 시장 한번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아세안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을 좀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 오늘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이에요. 오늘 중국의 요소수 대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요소수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잠깐 돌아가지고 그에 관련주인 요소수 관련주 잠깐 슈팅 크게 전체적으로 나왔다가 꼬리 그대로 달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곡물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 이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소는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소가 이제 수출 제한된다는 소식에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한가를 간다든지 조비라든지요.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모습인데 아나운서님은 이런 급등세 좀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단계적인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또 로봇 관련주들 보면 네. 이번 주 시장에서 조금 견조하게 버텨주는 그렇죠.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로봇이랑 뭐 요소 관련된 네네. 주식들은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음,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어쨌든 첨단 네. 산업으로서 계속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런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등락은 있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좀 그려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면 네. 요소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 이제 요소 수출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뜬 건데 네. 지금 또 떴어요. 뭐가 떴냐면 이 요소를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밝히길 요소 수출을 완전히 금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요소수 대란이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한번 네네. 똑같이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 중국에 좀 전반적으로 의지를 하던 이 요소 공급을 좀 많이 좀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비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데 사용되는 중국의 요소수, 그러니까 중국의 요소 좀 비율이 네. 한 17%가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수출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요소 가격이 뭐 예전처럼 크게 요동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번에 뭐 조비 같은 경우가 뭐 상승 나왔고 뭐 곡물 네.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일단 다음 주에는 저는 거의 뭐 차익 매물 뱉어내면서 급락 전체적인 이 섹터 급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저는 이 다른 쪽에 여러분들께서 네네. 미리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미리 투자를 하셔서 수익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은 또 중국 요소수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 요소수 관련주들 또 비료 관련주들 강한 시세 들어와주고 있지만 단계적인 테마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저희가 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로 어떤 섹터들로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메세이상을 가지고 나온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 저희 G20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또 2030년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유치를 한다면 관련 종목이 또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연습해 오셨어요? 근데 맞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지금 G20이라든지 네. 아세안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지금 좀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메세이상을 좀 공략 들어가지고 네네. 실제 노란톡방에서도 수익을 좀 내드렸었는데 저는 이 이슈를 계속해서 좀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저는 지금 뭐 2030년 뭐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예요. 이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전한다는 건요. 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된 신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이 요소수의 차익 매물, 요소수에 이제 요소수에 쏠려 있던 그런 좀 수급들이 이동할 만한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되는데 네네. 이 섹터는 신수도 바로 건설. 신수도 네. 건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개별 이슈 속에서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오늘 수익의 정석 방송 통해서 한번 체크를 미리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로 요소수 관련주보다는 저희가 이런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한번 쳐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뭐 이 관련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셨다면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수도 이전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왜 난리법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네. 걸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예전에 네옴시티 기억하시죠? 네네. 이 네옴시티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뭐 네. 다른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재건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회사들의 관련된 네네.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들이 아주 크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뭔가 그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기대감에서 오른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요? 콩고물 워딩 좋네. 아니, 뭐 콩고물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기술력이 밀리지 않아요. 네네. 기술력으로 치면 뭐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 신수도를 인도네시아에서 신수도를 건설한다 해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뭐 첨단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굴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네네. 뭐 이런 뭐 첨단 뭐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도를 이전하는데 이 수도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데 인프라는 뭐 조상님이 지어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조상님이 지어주지 않고 다 기업이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재벌 총수들 있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LG라든지 뭐 현대 음. 총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미 지금 눈독을 계속 들이고 있어요. 지금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라고 해가지고 뭐 네네. 정의선, 뭐 구강모, 신동빈 뭐 너나 할 것 없이 네. 그냥 다 주목을 하는 상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수도 인프라를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경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좀 어느 정도까지는 미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오늘까지는 네. 좀 이 섹터가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주 있죠. 다음 네. 다음 주에는 저는 이 신수도 관련된 이 회사들 관련된 사업 영역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저는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쏠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에 지금 참석 중이고 지난주에는 전문가님께서 사실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수혜주로 전시에 관련된 사업을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와 건설된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 들어봤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20명 가까이가 인도네시아에 열린 행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인도네시아 투자에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저희가 신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뭐 건설 관련주, 직관적으로 건설 관련주 한번 봐야 되는 걸까요? 건설 관련주를 네. 봐도 되지만 네. 저는 좀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약간 좀 이렇게 수급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네. 약간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건설 장비 네네. 이 회사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가 지금 뭐 한창 전쟁 중이긴 하지만 네. 여러 뭐 서방 국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이 나라의 재건 비용의 그 지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 나왔던 가장 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도하 엔지니어링, 네. 뭐 데모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실적도 오히려 지금 고점을 좀 갱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을 봤을 때도 이 회사가 네. 뭐 하는 회사냐면 제가 건설 기계 관련된 회사라고 했잖아요. 뭐 건설 기계 관련해 가지고 광산 장비 뭐 군사업 뭐 이런 거 좀 종합적으로 하는데 건설 기계 쪽을 거의 뭐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수도, 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뭐 이런 데 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실적이 좀 상승으로 갱신이 되면서 앞으로 주가도 역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재벌 총수들이 모두 네.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여러분들께서 눈독을 들이시는 게 좋다. 근데 아나운서님 사실 네. 이게 왜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네. 조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왜 이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요? 그것도 그렇고 이 재벌 총수들이 네네. 왜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보다 네. 규모는 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집중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왜 그럴까요? 어쨌든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한 수도에 또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거기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뭔가 참여를 한다면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약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뭐 그것도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주요 섹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그렇죠. 네. 반도체죠.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2차 전지에 이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원자재가 사실 이 중국에게 너무나도 큰 부분을 좀 의지를 하면서 네. 사실 이 원자재 공급망을 좀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지금 니켈 매장량이 좀 네. 1위인 국가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켈에 약간 눈독을 들이고 이거에 대한 사업권에 좀 이렇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네. 총수들이 더욱더 집중하는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좀 이렇게 더욱더 좀 이렇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네. 그런 좀 시장적 분위기가 네.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땡땡땡땡땡땡 6글자거든요. 네네. 뭐 현대 땡땡땡땡 땡 이건 현대하고 4글자인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산 장비 크롤러 드릴이라고 해가지고 단단한 지반을 뚫거나 이런 건설 장비가 있어요. 그런 건설 장비도 역시 이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지금 이제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수도 이 니켈 광산과 이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전 한 가지 약간 궁금한 게 건설 어쨌든 중장비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크게 봐서는 건설 관련주인데 네. 사실 지금 건설 관련주들이 네옴시티 이슈 이후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이번에 뭐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또 이런 인도네시아 니켈 뭐 관련주로 묶여서 좀 강한 시세를 받아서 탄력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이 종목이? 그게 네. 일단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방금 네. 질문 주신 내용이 좀 장기간 동안 좀 지지부진했다. 네, 네, 네.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네. 아무리 재건 관련된 약간 그런 이슈가 가끔씩 이제 받는다고 해도 네.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소진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 모멘텀 소진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뭐 이미 뭐 밝혀질 건 거의 다 네네.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선반영이 많이 네네. 되면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미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다른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초전도체 관련주도 네.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핫했잖아요. 그런 약간 핫한 섹터로 지금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려서 그렇다 뿐이지 네. 지금 건설기계 관련된 회사들이 절대로 뭔가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전환사채를 갑자기 확 풀었다든지 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회사의 악재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단순히 수급이 쏠리지 않아가지고 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수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잡으려면 네. 안 되겠죠. 늦었다라는 늦었죠. 말씀이시죠. 지금 아까 인도네시아의 뭐 니켈 매장 1위 뭐 이런 네. 거라든지 인도네시아 신수도 관련된 그런 이슈에는 지금 건설 중장비만한 그런 회사가 없다. 그리고 이 회사는 채굴 기계까지, 광산 장비까지 좀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채굴 기계가 아닌 광산 장비까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주목을 받아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답이 전문가님, 됐나요? 저 네. 약간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니켈 관련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네. 니켈이 사실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료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도 니켈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일까요? 왜냐하면 네. 니켈 광산에서 일단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광산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광산을 개발하려면 뭐 손으로 땅 파요? 아니잖아요. 중장비로 땅을 기계가 파요. 필요하겠죠. 근데 뭐 이게 건설 기계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롤러 드릴이나 그런 네. 거 갖다가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뭐 돌이든 뭐든 이제 막혀 있는 걸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회사가 지금 그 기계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건설 기계로도 섹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네. 이런 이제 광산 장비로도 섹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량과 관련된 그런 이슈에 좀 네. 딱
부합이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은 그냥 잠깐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갈게요. 실적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매출 영업이익 뭐 계속해서 21년, 22년, 23년 동안에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 해에 네. 6월 달 좀 발표된 실적의 영업이익을 보면 31억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해 6월에 난 영업이익은 62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2배, 그러니까 100% 상승이 났는데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예전만도 못한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7,0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는데 네. 저는 지금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단기적인 상승이든 뭐 네. 상승 추세 전환해가지고 상승을 하든 어쨌든 이 회사는 못해도 8,500원까지는 가야 한다. 8,500원. 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기 지금 음. 악성 매물대 주의라고 아, 네.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 악성 매물대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네. 사실 이번에 초반부터 네. 이번에 1월부터 차근차근히 사람들이 좀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막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났던 그런 매물대 구간이 8,200원대예요. 이렇다는 거는 지금 8,200원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아나운서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한 9만 원에 샀다고 쳐요. 네. 근데 지금 한 7만 원 좀 7만 돌파가 원대죠. 됐죠. 네. 그러면 9만 원 되면 이게 지금 경제 상황도 막 지금 아직까지 애매한 상황이야. 네. 그럼 9만 원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팔고 나오겠죠. 네, 탈출을 하겠죠. 그렇죠. 네. 부분이라도 매도를 한단 네, 말이야. 네. 그러면 그게 다 주가 상승 모멘텀이겠어요? 주가 하락 모멘텀이겠어요? 하락 모멘텀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바로 악성 매물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구간이 지금 8,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단기 수익 목표 주가 네. 1주에서 2주 정도 보고 좀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의 단기 수익 목표 주가는 저는 8,000원이라고 봅니다. 8,000원. 왜냐면 8,200원부터 위에 천장 딱 머리 박아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8,000원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매도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주당 1,000원 정도는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좀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구간에서 저희 들어가 봐도 되나요? 바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봐도 네. 되고요. 저는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 저는 이거 오늘 네. 오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네. 매수하자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매수하자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고 계속해서 네. 좀 이 종목의 좀 흐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공시 부분도 그렇고 이슈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보면서 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좀 어떻게 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면 네.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그럼 안내 좀 전문가님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 지금 시청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끝난 이후에 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월요일장에서 이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저희 조금 한 발 늦게 진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월요일에 네. 상승이 꼭 나오리란 법이 없어요. 월요일까지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리가 매수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막 지금 요소수 관련된 이슈, 네. 요소수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처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움직여도 좀 차분하게 움직이는데 한 번 부각받으면 팍 하고 한 번에 상승할 수가 있는 모멘텀이다. 차분하게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였나 좀 네. 메세이상을 가져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메세이상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에 제가 네. 오전에 네. 이제 매수를 이제 하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월요일에 저희가 매도를 했어요. 수익 그러니까 챙기면서. 전문가님. 근데 네. 저는 사실 금요일에 가져오셨을 때 네. 아니 왜 이런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을까?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지금 이슈가 보이는 지금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좀 잘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금요일장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또 월요일장에서 금방 올라서 보면 그쵸. 지켜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네. 그러면 지난주에 들어왔어야지.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했어야죠. 근데 이제 놓친 건 놓친 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저 이윤호 그리고 저기 이제 오치열 전문가님과 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횡보세가 짙은 이 시장 안에서 좀 이렇게 수익 매매에 좀 성공적으로 함께 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대기업들 총수들이 지금 인도네시아로 같이 총출동을 한 상황이고요.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또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가시화가 된다면 관련 종목들 다시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께서 또 해당 종목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순이익, 매출, 영업이익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하락장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실적이 탄탄한 종목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라면요. 하단에 지금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이 방송 중에 해당 종목의 목표 주가 역시나 잡아주셨지만 나는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면 함께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줄로 한번 저희가 강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는 법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아직 소문나지 않은 잔치를 준비 중인 그런 잔치집에 가가지고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잔치집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하단에 지금 참여 자막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익의 정석 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이번에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이윤호 전문가님이 많은 네.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네.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또 IT, 또 막 반도체, 로봇, AI 네.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네. 한 게 제가 한동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했어요.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진짜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아직 안 올라간 녀석들이 있는데 반도체 전반적으로 싹 다 같이 슈퍼사이클에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이거 한번 잡아서 한번 크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면서 2년 전이죠. 2년 초 2021년 초에 슈퍼사이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오르고 삼성전자 막 9만 원, 10만 원 간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전반적으로 반도체 아무거나 사면 막 수익률 30% 막 이랬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챗 GPT를 통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그게 엄청 붐이 일었죠. 거품들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거품이 아니다 더 간다라고 하면서 생성형 AI 관련주들이 아직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굉장히 강하고 자율주행차 강하면 당연히 2차 전지 제조 장비들 그리고 당연히 소재들 원자재들 당연히 오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 이제 시작된 지 벌써 한 며칠이야. 8일 됐고 9일 8일 됐고 이제 좀 있으면 10월 되고 11월 되고 내년에 뭘 사야 될까 올해 지금 9월 달 10월 달 뭘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제가 시원하게 그냥 이번에는 이 종목을 공략을 하면 굉장히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앵커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막 웃으셔가지고 묻었나 얼굴에 이런 아니에요, 생각인데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멘텀이 좀 있나요?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럼요. 반도체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사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 푸고 아니면 밥그릇이든 식탁이든 이 안에 영양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되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주는 그런 반도체가 식탁이든 밥그릇이든 숟가락이든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반도체는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무조건 필수적인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모멘텀이 있냐? 없어도 올라요. 없어도 오르지만 네. 자, 모멘텀 있죠. 모멘텀이 무슨 모멘텀이 있냐면 네. 자, 일단은 그 프라이빗 뱅커들이 뭐 1000명이 AI와 반도체가 이제는 다시금 상승 나올 것이다. 뭐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건 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예. 두 번째 지금 이슈가 굉장히 그쵸, 눈에 그쵸. 띄네요. 자, 두 번째 네. 이슈 앵커님도 이거 쓱 보면서 아셨을 거예요. 자, 영국 ARM. 자, ARM이 상장을 하죠. 14일 날 상장을 합니다. 9월 14일 날 나스닥 상장을 하는데 네. 최대 63조 원이다. 뭐 600억 달러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네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왜 ARM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부각을 받지? 사실 미국 증시에 60조 상장 기업이면 그래도 좀 있거든요. 흔하진 않지만 적당히 좀 있습니다. 네. 적당히 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큰 부각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 세계 네. 반도체 전 세계 설계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48.9%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얼추 절반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 애플이 야, 나 여기다가 지분 투자를 해야겠다. 나 여기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아마존이 네. 야, 나는 이거 핵심적으로 내가 이거를 공략을 좀 해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ARM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설계 기업입니다. 네. 이 반도체 설계 기업이면은 다른 애들이 얘네 상장하기 전에 ARM 상장하기 전에 다른 팹리스 업체라든지 다른 반도체 뭐 소부장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아요. 야, ARM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뭐 있지? 뭐 많이 있어요. MDS테크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좀 있는데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야, 그러면 반도체 올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사야 한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큰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기업들이 네. 한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 섹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연구원이 몇 명이고 애널들이 몇 명이고 분석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야, 홍콩에 물폭탄이 떨어졌다더라. 야, 이거 시간당 150ml가 넘는다더라. 이러면서 야, 그럼 장마주 지금 급등 나왔으니까 내일 또 상한가 또 나겠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이 미 ARM 신규 상장 관련주들 이미 조금 많이 올랐지 않나요? 넥스트 칩이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관련주들이 조금 이미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오치열이 어떻게 매매를 하나요? 오치열이 지금까지 봐온 걸로는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 것 같은가요? 근데? 뭐 전문가님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봐온 전문가님은 조금 상승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쵸. 바닥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상승 모멘텀으로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렇죠. 앞으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중에 저희가 수혜주 중에 조금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른 게 있죠.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ARM 관련되어 있는 네. 그 기업들이 야, 얘네들이 그 ARM이 상장한다 해가지고 네. 다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다른 팹리스 기업들이 오른다더라. 네. 사실 ARM과 그 기업과는 네, 큰 아무런 상관이 관련이 없나요? 없어요. 네. 정치 테마주 같았어요. 진짜 음. 그냥 야, 동문이다. 동창도 아니에요. 동문 그냥 같이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저기 한 7, 8 네. 7, 8년 후에 학교 다녔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인맥주로 뜨고 이런 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ARM 관련주들이 뭐 의미 없이 뜹니다. 의미 없이 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기업이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도 뭐 솔리드든 연우든 뭐 네. 양자 컴퓨터랑 뭐 화장품이랑 관련해가지고 야, 다른 기업들이 상승 나왔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할 거다. 이거 키 맞추기 분명히 할 거니까 네. 결국에 올라가니까 들고 가자라고 해서 상승이 나왔죠. 네. 네, 상승 나오고 굉장히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저점이에요. 굉장히 저점인데 네. ARM 상장 직전까지도 큰 움직임이 한번
한두 번의 슈팅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네. 그러니까 ARM 관련주들 사실 이런 뉴스랑 이슈가 나오면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이런 종목들이 오르잖아요. 윤호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 상장을 하기 전에도 좀 계속해서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상 앵커님이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제 재료 소멸돼서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이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사실상 네. 그 전까지 강한 시세를 안 이어줘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네. 하나의 재료일 뿐이지 얘네들의 기업 가치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사도 괜찮겠는데? 라고 물론 이제 저는 살 수 없지만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랑 미국은 작년에 이미 무인 택시를 상용화를 했어요. 작년에 무인 택시를 상용화를 했고 홍콩이든 뭐 베이징이랑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랑 뭐 이쪽에서 이미 무인 택시를 상용화해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탑니다. 근데 운전석이 아무도 없고 핸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네. 자,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세상이 참 신기하구나라고 하는데 이 무인 택시 제가 반도체 이야기하다 갑자기 무인 택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무인 택시라고 해가지고 뭐 라이다나 뭐 이런 것들 다 반도체입니다. 그런 거 다 반도체고 결국에는 이 반도체 이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가 향후 무인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빨리 상용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아이오닉 5로 인해 가지고 네. 현대차에서 사실상 그 현대기아에서도 자율주행 레벨 3 시속 80km로 운전할 수 있는 그 자율주행 레벨 3를 올해 중에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주로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에요. 반도체의 영국 네. ARM 관련 상장 이슈와 그리고 무인 택시 자율주행 이슈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을 한 기업이다라고 일단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이 ARM 암 관련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올해 IPO 시장의 최대 대여로 기대를 한 몸에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수혜주 찾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ARM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관련 주면서도 아직까지 크게 시세를 분출해주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면서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해당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분 안에 함께 수익의 정석 방송 참여해 주셔야 해당 종목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수익의 정석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정확하게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문가님께서 그동안에 뭐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공략주로도 상당한 수익률을 좀 내주고 계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이 종목 뭐 반도체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또 8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 종목 좀 어디까지 바라봐도 될까라는 부분들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네. 먼저 가볍게 한번 스피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트를 먼저 보고 넘어갈 건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지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저점 구간 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약간 눌린 상태였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횡보를 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평생 횡보하거나 죽을 때까지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눌렸다가 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급등 나오거나 이건데 이거는 두 번째 경우인 눌렸다가 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뭐 제가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해봤자 여러분들은 그냥 아 뭐 그렇구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예전에 거의 5만 원 가까이 4만 원대를 형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한 만 원대입니다. 네. 못해도 2만 원 후반대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사실상 뭐 이 기업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한 상태예요. 핵심 기술을 네. 개발을 한 상태고 이게 뭐냐면은 원래 자율주행 차를 이제 운영을 할 때 네. 정보들을 처리를 합니다.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본 다음에 바로 이제 넘겨가지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에서 여기에서는 뭐가 있고 전산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기기에 넘겨가지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좀 피해서 가야겠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전산 처리를 네.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 이 기업이 개발을 한 건 온 디바이스 좀 AI 플랫폼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온 디바이스 AI 플랫폼이라는 거는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로 굳이 넘길 필요가 없어요. 전산 처리를 받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지금 현재 상황을 사진을 전송해가지고 넘길 필요 없이 내 지금 디바이스에서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차가 있네 바로 왼쪽으로 넘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한 겁니다. 이 온디바이스 기술력은 세계 최초예요. 네. 세계 최초고 지금까지 있는 기술력도 아니었고 항상 이야기라는 게 5G, 6G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사이즈를 확대를 시켜서 그쪽으로 다 넘기자라고 한 이유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전산 처리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만든 거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기기에 AI를 다 넣어버린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뭐 저기 테슬라든 전부 다 이런 수준의 그 기술력들을 이 기업에게 다 납품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제가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말씀만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신격이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또 미국 또 나스닥, ARM 그쵸. 상장 관련주 그리고 또 지금 AI 관련주로서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종목 왜 이렇게까지 잘 올라가지는 못했을까요? 주가에 살짝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이게 아니면- 왜 안 올라갔냐면 네.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사라고. 네, 아직까지 기회를 사람들이 많이 안 드리려고, 샀어요. 네. 많이 안 샀으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난 네. 테크놀로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거 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 유진 로봇 살 걸. 네. 막 이러잖아요. 항상 그래요. 저희 항상 개인 그래요. 투자자들은 뭔가 올라가고 그럼요. 나면 음. 이 종목 저희가 좀 그럼요. 담아볼 걸 미리 좀 사볼 걸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걸 네. 소위 이제 인터넷 용어로 껄무새라고 하죠. 그게 예, 뭔가요? 뭐 할 걸, 살 걸. 이거 공략할 걸. 이런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런데 이 기업이 사실 몇 개월만 지나도 네. 오철 저 양반이 말할 때 살 걸.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력이 네. 이미 실증이 다 한번 다 나와줬고요. 이미 기술력이 다 나타나진 상태에서 이번 달 중으로 한 번 더 계획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증 계획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했고 네. 이번에 2차 실증인데 2차 실증까지 완벽한 그 기술력이 다져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유진 로봇 뺨을 한 대 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주가의 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앵커님 네. 오늘은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살 수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월요일 장에 아직 네. 괜찮다 하면은 네. 물린 종목이 많아서 또 못 사실 수 있겠구나. 전문가님 그러면은 저희 좀 네. 이 방송 끝난 이후에 아직도 장 열려 있잖아요. 시간외. 시외가로. 네, 시외가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시외가로 사실 저는 시외가를 그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유동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근데 분들이 월요일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인연이 네. 없었던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시외가 매매를 해본 적이 있고 시외가에서 소액 정도는 사겠다. 한 50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한 500 정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외가로 하셔도 되지만 네. 나는 조금 더 크게 오철 제약만 따라서 생각을 하겠다 하면은 네. 월요일장에 제가 개장 이후에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할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미국의 또 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 이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관련주면서도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의 모멘텀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플랫폼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AI 관련주로서의 상승 모멘텀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받아가신다면 다양한 상승 모멘텀으로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건설 관련주 역시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딱 1분 동안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